제가 메타는 6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을까? 실제로 6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5살들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메타 동영상에서 메타가 이제 6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을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0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댓글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민한 거는 이해가 되건데 그 주식은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차트라든지 아니면 숫자라든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통해서 이제 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때도 계속 막 위기였고, 근데 이제 AI 덕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도 뉴스 기사에서 메타라는 회사는 망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가 이제 매수 찬스였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똑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뉴스에서 메타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이제 비용만 엄청나게 많이 늘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뜰 겁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이 두려워할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메타라는 회사가 비용을 그냥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게 매수 찬스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6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라갈 건 맞는데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실험 단계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확 올라오진 않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 이쯤에서 10번 중에 9번은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 가격에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무조건 생각을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470 밑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때쯤에 470이 이게 최고점이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새로운 최저점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저항선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가격에 470달러라는 가격에 많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대부분 컴퓨터로 많이 사거나 많이 팔거나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470달러 위에 있으면 그나마 여기서 자리가 잡힐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47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다음 최저점, 최고점 여기니까 여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절대 100%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베스트 케이스는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가지고 뭐 여기까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돌파해가지고 또 올라오면 괜찮은데, 근데 500달러 선에서 더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큰일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면요. 제가 만약 메타를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100만 원씩 넣는 거죠. 조금 더 떨어지면 또 100만 원 넣고, 조금 더 떨어지면 100만 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플러스는 뭐냐면요. 자동 매도를 저는 500달러에 걸 것 같거든요. 자동 매도를 500달러에 걸면, 물론 여기서 계속 샀는데 팔면 물론 조금 이제 마이너스 있겠죠. 마이너스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330에서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수익은 커버가 돼요, 이게. 저는 그런 작전을 세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600달러 선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떨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580, 뭐 560, 뭐 540, 뭐 이럴 때 조금씩 뭐 1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500달러에 자동 매도를 거는 거죠. 자동 매도를 걸어서 이제 내가 샀던 거를 다 팔아요. 아니 그러면 그 무식한 짓을 왜 하냐? 근데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조금씩 사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폭락할 수도 있는데 이 폭락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배드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330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물론 조금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가 됐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면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AI를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확 올라올 텐데 그러면 10%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라면 플러스 30 빼기 10%는 뭡니까? 플러스 20%잖아요. 그런 전략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30% 10% 제가 이거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 이제 큰 그림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타에서 지금 AI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비어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30억 달러인데요.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5조 원 그 계약을 했는데요. 5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제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삼성역에 건물이 있어요. 7, 8층짜리 건물이고 4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5조면 얼마냐? 이 건물을 12개? 12개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남에 18층짜리 건물 12개를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하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비어스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네비어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외주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메타도 5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만의 뭐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네비어스한테 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비어스가 그 돈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건물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제 데이터 센터에 GPU 같은 걸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GPU 10,000개 있는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가지고 GPU를 이제 바꿔야 된다면 얘네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메타 입장에서 비용이 덜 부담이 돼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남들한테 맡겨서 하면 비용이 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메타가 그냥 네비우스한테 100%다 맡긴 거 아닙니다. 이제 메타도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한 10억 달러 정도 냈다고 하는데 한 2.5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가 망가지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메타 직원들한테도 이게 AI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뭐 시험을 보고 이게 그 지켜본대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는지 그 평가를 계속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진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AI를 어떻게 쓰냐면요. 광고를 스스로 만들고 어떤 광고가 좋은지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AI가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도 이제 정하고 그리고 AI가 광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효과를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죠. 무에서 유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광고가 좋은지도 이제 그 알아서 평가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립스틱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립스틱 광고를 보여준다는 그런 거 알아서 분석을 하고 광고 효과 딱 그 사람한테 알맞는 광고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니까 그런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이제 광고를 AI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오래 있으면 광고비로 더 많이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AI에 올인을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가자면요. 이제 왜 조금 이렇게 기어 다니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AI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광고를 이제 AI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돈을 더 번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파르게 아니고 조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뉴스에서 메타의 AI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참고만 하시고 직접 읽으시고 직접 숫자를 보시고 직접 차트를 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동영상만 보시고 아 이걸로 끝났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